안녕하세요. 제가 고3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셨고 저와 형은 초등학생 때부터 15년 동안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3살 위인 형은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군입대를 했고 저와 할머니는 5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살았죠.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각 층마다 2개의 호수가 있는 구조였는데 저희 집이 403호였고 옆집인 404호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셨어도 상당한 동안의 미인이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는지 옆집 할아버지는 매일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였고 그런 두 분의 모습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옆집 할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심한 불면증으로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잠이 들곤 했는데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그 늦은 시간에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와 복도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방음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할아버지가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새벽에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렸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서도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면 누군가 할아버지 집 문 앞에 새벽에 조용히 해달라고 적은 쪽지 같은 것을 붙여놓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보통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관 바로 앞에 거실이 있다 보니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등교를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옆집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손님이라도 왔나 보다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갔고 1층 출입구에 다다랐을 때 구급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 하며 출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TV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나왔는데 그 위로 온통 하얀 천이 덮여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저희 할머니가 울면서 따라 나오더군요. 전 그제서야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게 되었고 그날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몇 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불면증 때문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며 뒤척거리던 저는 새벽 3시 무렵에 얼핏 선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복도에서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전 TV 볼륨을 줄인 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갑자기 옆집 앞쪽에서 멈추더니 누군가가 옆집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겁니다. 소리는 계속 커지면서 점차 과격하게 변했고 그 다음으로 들리는 소리에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문 열어. 열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입을 틀어막으며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겨우 삼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어지던 소리는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렸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만 있던 저는 용기를 내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현관 쪽으로 다가간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문에 달려있는 렌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만약 밖에 사람이 있다면 현관 위쪽에 달린 센서등이 작동해야 하는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희 집 현관에 달린 센서등만이 켜졌을 뿐 밖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전 마구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가 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지만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새벽에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온몸이 떨리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병대 부사관으로 있는 산무이님 방송 시청자입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들은 괴담들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임 하사 때 첫 근무지가 김포였는데요. 김포의 전방지역은 북한과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불과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곳에도 경계 근무가 있는데요. 적이 침투해 오거나 북한에서 넘어오는 귀순자가 종종 있었고 6.25 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 보니 김포 전방지역이 옛날부터 터가 좋지가 않다거나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단 말이 꽤 돌았습니다. 당시 저는 해병들과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조금 지루해지려던 참에 상황실 내 최고참이었던 병장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괴담. 제가 있던 수경지에서 초소 근무를 위해 진입을 하려면 전방 기동로를 15분 정도 걸어가야 했는데요. 하루는 초장과 초병이 2인 1조로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장은 선임, 초병은 후임을 뜻하는 말인데요. 한참 근무를 서던 와중에 초병이 갑자기 온몸을 심하게 떨면서 불안해했고 초장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초병이 비명을 지르며 마구 뛰어갔다고 합니다. 초장은 황당해하며 초소에 설치된 인터컴으로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문제의 그 초병을 다시 초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초병이 상황실로 뛰어들어왔고 근무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초소 전방에 키가 2m는 좋게 되는 어떤 여자가 기어나와서 초소로 달려왔다. 그래서 상황실까지 도망을 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실에 있던 간부는 초병이 근무 서기가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했고 그를 곧바로 초소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기 초소입니다. 초병 그 자식 어디 있습니까? 상황실에 있습니까? 당장 다시 보내십시오. 그렇게 초소에서 상황실로 걸려온 전화를 끊는 순간 초소에 있던 초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철모와 변기까지 내팽개치고 숨을 헐떡거리며 상황실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저기 앞에 키가 2m가 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초장을 보며 병사들 모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소부터 상황실까지는 도보로도 10분이 넘게 걸리는데 방금 전에 상황실로 전화를 걸었던 초장은 누구였냐는 거죠. 두 번째 괴담. 저희 부대는 일정한 간격으로 타 부대와 교대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강화도 옆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으로 파견을 갑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교동도는 6.25 전쟁 때 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휴전 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김포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상당히 가까운 곳이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한 명 이상의 귀순자가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초장과 초병이 초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초병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초장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달라고 했답니다. 초소 근처에는
옛날 시골집에나 있을 법한 푸세식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밤이 되면 주변이 온통 어두컴컴한 게 왠지 모르게 오싹한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본인도 혼자 있으면 무섭겠다 싶었는지 초장은 선뜻 초병과 함께 그 화장실로 향했고 초병은 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다소 지저분한 푸세식 변기가 있었고 바로 위로 뚫려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든 초병은 조심스레 초장을 불렀습니다. 저 김민우 해병님 밖에 계십니까? 그래, 김민우 해병님 아직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초병의 물음에 초장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초병은 군복을 차려입으며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김민우 해병님 저 지금 나갑니다. 그래.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초병은 곧장 초소로 올라가서 초장에게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김민우 해병님 언제 가셨습니까? 뭔 소리야? 너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런 초장의 말이 의아했지만 초병은 자신이 착각한 거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북한에서 귀순자가 나왔고 그에게 이런저런 강의를 하기 위한 교육에 참석한 초병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라는 말이 위쪽을 뜻하는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으래. 그날 초병이 위로 뚫려있는 창문을 올려다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